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급락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우리가 체크해보면은 또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지 우리가 또 눈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체크 한번 해보기 전에 앞서서 시장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죠.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7시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본다라고 보면요. 지금 시장은 계속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갭으로 빠지는 형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사실 이렇게 시가가 계속 뜨거나 시가가 많이 빠지거나 하는 형태로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아침부터 시가는 결국 적은 물량으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일희일비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적은 물량으로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만큼이나 시장이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0.4%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나 시장 전체 그림은 양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은 강한 상승의 모습은 아니다. 지금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6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3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23종목이 10% 이상 올라오고 있고요. 하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3종목이 또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 중에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한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급등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따라붙다라고 하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차트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급등했다고 따라붙는 것은 올바른 매매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자동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보이는 것이 조금의 지금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 먼저 뉴인텍입니다. 뉴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차 관련주로 급등을 했죠. 수소차 관련 그리고 또 친환경 자동차, 태양광 발전소용 콘덴서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요. 냉장고 세탁기 이런 데도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 실적이 그렇게 출중한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은 그래도 꾸준히 있어 왔으나 영업이익 면에서 적자가 나고 그리고 흑자가 나도 꼴랑 3억 정도 나오고 있는 그리고 최근도 분기마다 1억 정도 벌고 있는 한 달에 3천만 원 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크게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도 봤을 때 그렇게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것은 좋으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업의 어떤 가치로만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얘가 급등을 하고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뭔가 이제 수주가 급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주가 급증을 해서 좀 이제 수익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락세가 진행이 되다가도 지금 점상한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점상한가 날아갈 정도의 호재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을 돈이 된다 싶으면 사람들의 돈이 몰려 들어가서 갑자기 급등시켜버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런 축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카카오 게임즈가 좋은 기업인 것은 맞으나 일단 시가총액이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점상 날아가고 그 이후에 엄청난 거래량과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들어갔었는데 아마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된다 싶으면은 이제 뭐가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치가 올바르게 잘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비싼 자리인지 싼 자리인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지 않고 묻지마 매수 이런 매수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묻지마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또 뉴인텍의 이런 상승세를 보니까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세 예스24 홀딩스인데요. 지금 예스24 홀딩스와 함께 예스24라는 기업도 급등했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서점, 그리고 뭐 온라인 티켓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왜 급등했는가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97%, 약 2% 보유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렇게 잘 상장이 되어가지고 좀 평가를 높게 받고 있다 보니까 야 그러면 카카오뱅크도 이제 상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카카오뱅크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호재지 않을까. 제 지금 카카오뱅크 지금 자산가치가 어마어마하다던데 야 그러면 대박이지. 2% 지분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감이 좀 쏠리다 보니까 예스24와 그 24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또 대주주인 예스24 홀딩스라는 기업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도 묻지마 투자죠. 뭐 좀 어이가 없는 투자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상승세기도 한데 어찌됐든 테마로 만들어진 만큼 상승은 이어가겠지만 제 생각에 이제 거의 고점에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은 예스24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좀 멈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국면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피델릭스입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재를 넣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중국 반도체 회사들, 다른 회사들의 이제 조금 최대 주주들이 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화웨이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중국 반도체 공장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납품했던 만큼 자꾸 수혜를 보려고 할 것이고 화웨이가 약해지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나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 회사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중국 동신반도체 유한공사 이 자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주주가 뭐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은 화웨이 물량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지 않고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피델릭스의 대주주가 중국 그 도실리콘 저기니까 동신반도체니까 괜찮을 거야. 뭐 그런 인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역시나 뭐 탄탄한 재료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카더라 그리고 풍문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실제로 수혜를 봤다라던가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다라던가 뭔가 팩트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역시나 그냥 뜬구름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항상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들고 있는 분들이 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수익을 좀 실현시키는 데 좋지만 이제 와서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IA라는 또 반도체 개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 지금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데 IA라는 이런 기업들도 오늘은 좀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IA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원래는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전장 분야라든지 그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2025년까지 수소차를 1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서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 이 기업이 뭐 예전부터 수소차였는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반도체죠. 그래서 전력 모듈이라든지 전력 제어기라든지 이런 쪽인데 중국의 수소차 부품 시장에 진출한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이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초창기 단계라는 거죠. 아직까지 잘 된 건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뭐 제가 항상 말했던 게 제약 바이오가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가니까 나 신약 개발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장원테크입니다. 장원테크 이런 종목들도 지금 왜 이렇게 수직 상승했나요? 라고 보면은 회사가 원래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죠. 뭐 의료기기라든지 IT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들을 만들었었는데 요 기업이 최근에 주주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왜 여니? 라고 했더니 그거 한다고 하죠. 바이오 산업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의료용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사업을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왔던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지금 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주가도 막 급등하는 것 같으니까 방역, 의료 진단, 의료 백신, 방역 사업에 뭐 제반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사업 목적을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주가 올리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정도의 어이가 없는 내용이에요. 저거 말고는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추가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어떤 회사하고 협력해가지고 뭘 하기로 했다라는 등의 뭐 계약을 했다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어떤 계약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수혜가 나오거나 돈을 잘 벌게 된다거나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제약 바이오 백신 이런 사업에 주도주가 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풍문과 어떤 뜬금을 잡아가면서 급등시키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만큼 시장이 이제 올릴 건덕지가 없으니까 팥뿌리도 인삼뿌리라고 팔아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뿌리 하나만 발견하면 이게 산삼이다 하고 팔아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투자를 해왔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이상급등이다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런 거 따라붙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지만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인삼뿌리라든지 도라지 뿌리라든지 아니면 길 지나가다 보이는 잡초의 뿌리라도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잘못 잡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느 때보다 급등주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고점에 다 다가왔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지난번 역발상 투자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고점이 나타날 때 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게 요 시기였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해서 2020년 1월 2월쯤 돼가지고 이게 고점에서 자주 나오는 신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잡주 뜬금맞는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의 고점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명절 전에 현금화 해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엄청난 하락이 나오게 되었죠. 지금도 약간 그런 위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급등주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물려도 괜찮은 좀 안정적인 좀 실적주 위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현금 들고 기다리면 실적주든 또는 뭐 아주 좋은 종목이든 싸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 생기니까요. 조금 참아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발상 투자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들 크게 물리는 일이 없도록 고점 투자만 피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계좌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